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미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카메라를 켰냐면 제가 벌써 성형 6개월 차가 됐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광대 수술이랑 코 수술 후기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댓글로 이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Q&A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남겼었는데, 그때 그 댓글들이랑 이제 6개월 차 후기 간략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질문부터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병원 정보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병원 질문이 많다는 거는 제가 이제 수술이 잘 됐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셔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신 거겠죠?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저는. 아무튼 병원 정보는 제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힌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쁘면 다인 곳에서 있습니다. 예쁘면 다인 곳이라고 하면은 아마 네이땡이나 어딘가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쁘면 다인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이제 일상생활이라고 하면은 뭐 먹고 화장하고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우선 첫 일주일은 좀 힘들어요. 첫 일주일은 일단 이 막 땡기위도 맨날 착용을 해야 되고 아예 음식을 씹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죽이나 약간 막 곤약, 연유 젤리 막 이런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하고요. 약간 두부? 이런 느낌으로 되게 연한, 거의 씹지 않고 넘길 수 있는 음식만 먹어야 하기 때문에 초반 일주일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코에도 안에 막 이렇게 뭐 플라스틱 같은 거 뭐 그런 거 넣어놓고 부목도 되고 있기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고 뭐 부목 때문에 막 간질간질하고 이래서 초반 일주일은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성형을 하기 전 뭐 중간 막 과정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 후에 일주일이 참 힘들었다는 것, 그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 이제 부목을 떼고, 부목 떼는 순간 정말 시원해요 여러분. 진짜 아 여기가 진짜 천국이다 싶을 정도로 너무 시원하거든요. 진짜 부목 떼고 저는 정말 진짜로 그 코 수술 다음날 바로 그 안에 있는 솜을 제거를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솜을 제거를 했는데도 일주일 동안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밤마다 막 숨 안 쉬어져가지고 아 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냐 진짜 나 미치겠다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무언가 이렇게 지지를 하는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고정을 하는 플라스틱 같은 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차에 실밥 풀고 부목 뗄 겸 해서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그때 뭔가 막 안에서 엄청난 거를 간호사 선생님이 꺼내주시는데 그때 진짜 무슨 진짜 와 이게 숨을 쉬는 거구나. 진짜 인간한테 숨을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숨을 쉬는 건 중요해요. 아무튼 그렇게 일주일만 버티고서 코 이제 이거 빼고 숨 쉴 수 있고 이제 여기 이제 막 소독하고 입안에 있는 실밥도 뭐 제거를 하거든요. 아 그게 2주 후였나? 아무튼 뭐 그런 거 제거하고 해서 오면은 그때부터 약간 살만해요. 부목만 떼도 굉장히 살만합니다. 2주 정도 되면요 여러분, 코 붓기가 이제 거의 많이 큰 붓기는 다 빠져요. 제가 또 회복이 빠른 편인 것도 있는데 코 붓기가 되게 많이 빠져가지고 화장도 어느 정도 간단하게 할 수는 있고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광대 수술한 붓기는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막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기가 이렇게 처진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기본적인 화장하는 거에는 전혀 문제 없었고 일상생활 하는 거에도 크게 문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원분들이나 그러신 분, 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 2, 3주 차 정도부터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크게 막 그렇게 광대 수술만 한다고 엄청 막 심각하게 막 몇 달을 누워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정말
댓글에서 지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한 질문이었어요. 바로 챔님,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왜 굳이 광대 수술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굳이 할 얼굴형이 아니었는데 왜 굳이 하셨어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이게 칭찬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뭐 내가 성형하기 전에도 얼굴형이 이뻤다는 거니까 칭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미 성형을 한 사람한테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굳이 할 얼굴형이 아니었다고는 이제 개인차가 있겠죠. 제 기준에서는 제 얼굴형이 솔직히 저도 막 진짜 엄청 못난 얼굴형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얼굴형이 맞고요. 그냥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은 얼굴형 예쁘다는 칭찬도 몇 번 들었던 얼굴이고, 그렇게 막 주변 지인들도 얼굴 처음에 수술한다고 했을 때 다들 약간 말렸을 정도로 굳이 얼굴형 수술이 필요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술을 했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 일단 그 카메라에 비치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제가 뷰티 인스타 계정을 하다 보니까 어디 뭐 촬영할 일도 많고, 개인적으로 촬영도 많이 하고, 뭐 사진도 맨날 이렇게 찍어서 올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실물 얼굴보다도 화면에 비치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유독 정말 카메라가 안 맞는 얼굴이에요. 진짜로. 정말 주변 지인들도 다, 야, 너는 왜 그렇게 카메라에서 이상하게 나오냐? 약간 이럴 정도로 실물에 비해서 굉장히 사진빨, 화면빨이 안 맞는 얼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어도 정말 좀 실물이랑 다르게 나올 정도로 좀 화면빨이 안 맞는 얼굴이었고, 당시에 제가 광대가 그렇게 심하게 튀어나오고 그런 얼굴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광대가 이제 우둘투둘 막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그게 스트레스가 진짜 여기까지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그게 제 컴플렉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처음에는 내 얼굴형 정도면 괜찮지, 뭐 나 굳이 뭐, 저는 진짜 안면 윤곽을 제가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로.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컴플렉스가 되고 나니까 그거를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떨칠 수가 없고, 영상을 찍을 때마다 나는 진짜 얼굴형이 왜 이따구로 나오지? 막 이런 생각만 들고, 약간 사진 같은 거 찍어서 포토샵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맨날 스트레스 받고 약간 자존감이 좀 낮아지고, 영상 같은 거 찍을 때마다 왜 나는 실물보다 이렇게 사진에서 못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그게 스트레스가 커지니까 그냥 차라리 이럴 바에는 수술을 해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수술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이제 뭐 크지 않았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제 얼굴이잖아요. 제 얼굴이다 보니까 그게 한번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면은 정말 끝도 없이 거슬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영상에서 진짜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 얼굴이 이렇게 뭔가 이상해 보이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제 얼굴형을 보는 거랑 느낌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 실물을 아니까. 제 실물을 아는데 그게 이제 카메라에 그렇게 담기질 않으니까 그게 점점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저는 결정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정말 만족스러워요. 진짜 그 컴플렉스가 사라지니까 정말 영상을 찍을 때도 진짜 전보다 훨씬 좋고요. 사진을 찍을 때도 전보다 훨씬 마음에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만족스러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질문, 코 라인은 어떤 라인인가요? 우선 제 코를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6개월 차 코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코 붓기가 잘 빠져가지고 지금은 약간 정말 제가 정말 원했던 그런 코가 되었어요.
처음에 제가 영상에서 나왔듯이 저는 이제 제가 원했던 코 사진을 들고 갔고요. 그 사진 속 주인공은 이거를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화미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화미님이라고 그 약간 유명하신 엄청 아름다우신 분이 계신데 그분 코가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런 코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그 코를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런 코가 되고 싶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정확히 어떤 코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직반버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살짝 일자로 내려오다가 끝에서 살짝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코였고요. 제가 그 코 수술을 할 때 원장님께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제가 이제 코가 이렇게 처져 있었어요. 약간 이렇게 화살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약간 처져 있었어가지고 이쪽 콧구멍이 저는 거의 아예 안 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짧은 코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좀 긴 코라고 하면 약간 노안인 느낌도 있고 약간 저는 좀 짧으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살짝 보이는 그런 느낌의 코를 원했는데 그런 느낌을 잘 살려서 원장님이 정말 제가 원하는 코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코는 진짜 정말 만족스러워요. 제가 딱 원하는 느낌이고 네, 정말 좋습니다. 요즘 정말 행복해요. 진짜 약간 잘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 광대에 핀 고정한 건가요? 아니면 퀵광대인 건가요? 저는 광대에 핀을 고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병원에서는 약간 이거를 이렇게 L자였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걸 약간 밀어 넣는 방식의 수술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핀을 고정을 하는 그런 방식의 광대 수술이었습니다. 퀵광대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 챔님 살처짐은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아직 살처짐을 모르겠어요. 살처짐이 딱히 있는지 모르겠고 6개월 차인데 아직까지는 뭐 살처짐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광대 수술할 때 저도 가장 걱정했던 게 살처짐이었어요. 그래서 광대 수술 이제 살처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봤고 그 서명하기 전에도 이제 병원이랑도 가장 많이 이제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게 살처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살처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약간 볼살이나 여기 살이 많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더 쉽게 이제 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데 이제 광대를 어떻게 고정을 하냐 뭐 이런 수술 방식에 따라서 원장님마다 너무 이게 차이가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집도해주신 원장님 믿고 수술을 진행을 했고 원장님이 살처짐을 정말 최소화를 시키고 그런 수술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진행을 했고요. 애초에 저가 수술받은 원장님 후기를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굉장히 후기도 다 좋고 몇 년 지나신 분들도 살처짐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제 수술을 이미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를 좀 하긴 해야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뭐 리프팅이 필요하면은 리프팅도 하고 뭐 하긴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수술은 약간 젊을 때 할수록 살처짐도 조금 적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딱 잘 붙어 있어야 살처짐이 적은 거기 때문에 좀 더 어릴 때 하면은 이게 유착이 좀 더 이렇게 잘 돼가지고 살처짐을 좀 더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광대 수술을 할 때 보통 여기를 지방흡입이랑 리프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광대를 치면서 여기에 이제 있던 살들이 내려와서 처짐 현상을 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흡입을 해서 리프팅을 같이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광대 수술도 많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거는 안 했고요. 그냥 딱 광대 수술만 했습니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7번째 질문은 윤곽수술 통증은 많이 없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윤곽수술 통증 많이 없냐고. 저는 일단 사각턱이랑 여기 턱끝 같은 건 안 했고 딱 광대 수술만 했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막 여기까지 3종을 다 하신 분들의 고통은 모르겠지만 광대 수술은 솔직히 모르겠다. 별로 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술실에 들어가서 정말 자고 일어났는데
수술이 끝나 있었어요. 그거는 진짜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뭐 수술을 뭐 했는지는 진짜 전혀 1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수술을 깼는데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회복실로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태워주셔서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누워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영상 속의 장면이 수술 직후 그 장면이고요. 그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술 첫날 너무 저는 솔직히 너무 서러웠어요. 그러니까 수술 첫날 딱 제가 입원을 하루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대 수술은 입원이 필요 없어요. 입원이 필요 없는데 저는 다음날 바로 가가지고 바로 또 병원에 가서 아침에 코 여기 안에 솜 제거하고 이렇게 경과 봐야 되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입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입원을 했는데 그날 이제 저 혼자 그 회복실 안을 혼자 썼거든요. 회복실이 굉장히 약간 좀 2인 병실이어서 약간 넓었는데 뭔가 너무 서러운 거예요. 막 진짜 막 아프고 수술 첫날이니까 당연히 아프죠. 당연히 아프고 그 마취해서 깨어날수록 점점 진통 막 아픔 고통은 시작되는데 그날 하필 또 첫눈이 왔어요. 첫눈이 와가지고 친구들이 막 카톡에서 단톡방에서 막 야 첫눈 온다 막 이러면서 막 지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첫눈도 못 보고 막 그 상태 막 거기서 막 혼자 막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막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숨도 못 쉬어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순간이 저는 진짜 성형한 후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어요. 그 첫날이 고통이 심했어요. 진짜 첫날만 딱 고통이 심했고 약간 서러움과 혼자라는 생각이 더 심적으로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외로움이 많은 타입이라서 네. 하필 또 그날 친구들이 빨리 잤어. 그래서 연락할 친구도 없었고 되게 혼자 뜬 눈으로 이렇게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었죠. 네. 그렇게 첫날은 좀 아팠어요. 첫날은 좀 아팠고 그 다음 날부터 집에 가니까 약간 살 것 같더라고. 집에 가서 이제 약 먹고 엄마 얼굴 보고 이제 막 내 침대에 눕고 막 이러니까 훨씬 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코솜을 제거했는데 그게 또 굉장히 또 위안이 이제 돼가지고 좀 뭔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착각이었지만 아무튼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첫날만 잘 버티면 그렇게 아프지 않다 이 말입니다. 바로 8번째 질문인데요. 소변줄이랑 피통 차나요? 라는 질문이 몇 개 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광대 수술만 하면은 소변줄이랑 피통 차지 않습니다. 저는 코랑 광대 같이 했잖아요. 피통 차지 않고 피통이랑 소변줄은 아마 여기 뭐 3종을 다 하신 분들은 아마 차시는 것 같아요. 근데 광대 수술만 했다고 피통이랑 소변줄은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9번째 목숨 걸고 하는 수술인데 안 무서웠는지. 말해 뭐예요. 당연히 무섭죠. 근데 사실 저는 겁이 좀 없는 편이에요. 겁이 좀 없고 제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잘 되는 편이고 약간 제가 수술 체질이라고 하죠. 되게 뭔가 수술이 마취도 잘 듣는 타입이고 뭔가 한 번도 약간 고생을 크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겁을 내면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질문. 현재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만족도 매우 높습니다. 현재 만족도 매우 높아요. 진짜로 여러분 현재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왜냐면 지금 정말 잘 생활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상 찍을 때 진짜 얼굴형이 훨씬 갸름하고 예쁘게 나와요. 제가 진짜 광대가 진짜 실제로 보는 것보다 너무 광대가 진짜 너무 부각되게 나와서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훨씬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컴플렉스가 하나 사라졌다는 생각에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코 같은 경우도 코도 약간 이렇게 처지게 나오고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코끝이 처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싫었는데 진짜 코도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고 앞에서 봤을 때 약간 콧구멍이 살짝 보이게 해달라는 제 그런 니즈를 원장 선생님께서 정말 잘 수용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서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썰 하나 풀어드릴게요.
썰을 하나 풀어드리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운전면허를 땄는데 그때 이제 아침에 필기시험 보는 날 늦어가지고 제가 또 증사도 없어서 증명사진이 없는데 이제 운전면허 학원 아저씨가 가면은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서 10,000원을 주면 찍어주니까 그 기계에서 찍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갔는데 그날 되게 막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 엄청 바쁘게 막 일어나가지고 막 대충 막 진짜 화장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안경만 쓰고 막 이러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접수를 하는데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사진을 찍었어요. 거기서 이제 기계 있죠. 지하철 안에 있는 그 증사 기계. 거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아저씨가 이렇게 웃으세요. 그래서 이거 딱 찍었단 말이죠. 딱 찍었는데 사진이 나왔어. 사진이 나왔는데 세상에 얼굴형이 너무 매끈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그 딱 이렇게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얼굴형이 실물보다 더 부각돼가지고 여기가 막 진짜 울퉁불퉁 이렇게 나왔을 텐데 딱 수술을 하고서 얼굴형을 이렇게 딱 찍으니까 너무 이렇게 고르게 이쁘게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면서 딱 친구랑 야, 나 진짜 수술하기 잘했다. 이거 봐라. 얼굴형이 너무 이쁘게 나오지 않았냐? 심지어 쌩얼에 막 이렇게 대충 이렇게 립스틱만 바르고 찍었는데도 너무 사진이 잘 나온 거야. 생각보다 너무 사진이 이쁘게 나온 거예요. 얼굴형도 되게 이쁘게 나오고. 흥분해서 말이 너무 빨랐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사진으로 결국 면허증까지 발급을 받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였다면은 필기 시험만 그 사진으로 보고 나중에 발급을 받을 때 증사를 제대로 찍어서 그걸로 바꿔야지 했는데 그 사진이 뭔가 정감이 가는 거예요. 뭔가 이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이 모습과 나 자신의 나 정말 그 자체라는 이 모습이 뭔가 저는 마음에 들어서 그래 뭐 민증 사진 면허 사진 뭐 이걸로 해도 뭐 괜찮겠는걸? 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11번째 질문. 병원은 괜찮았는지 사후 관리는 어땠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또 주셨어요. 네, 여러분 진짜 병원을 선택할 때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후 관리잖아요. 왜냐면 이제 수술을 했는데 약간 나 몰라라 이렇게 수술했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병원 사후 관리가 진짜 마음에 들었고 약간 뭐였지? 몇 주마다 한 번씩 가가지고 되게 이 초음파였나? 뭐 고주파였나? 그 관리로 이렇게 붓기 빠지는 관리 있죠. 이렇게 딱 눈에 뭐 이렇게 딱 씌워주신 다음에 뭔가 이렇게 탁 부드럽게 막 이런 관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기계 고주파 기계에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붓기 이렇게 잘 빠지는 그런 기계 이렇게 해주셨고요. 저는 진짜 이 병원에서 정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수술하고 다음 날이었나? 머리를 감겨주셨어요. 머리를 무려 샴푸를 해주셨다고요. 샴푸대가 있어. 심지어 샴푸대가 와 진짜 천국. 여러분 진짜 제가 머리 감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머리를 감는 걸 너무 싫어해요. 진짜 머리 감는 게 세상에서 제일 귀찮고 뭔가 머리를 감겨주는 기계가 나온다 하면은 저는 진짜 전 재산을 부어서라도 그거를 꼭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머리 감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근데 수술 후에 이렇게 똥머리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소독약 막 이런 게 묻어 있어가지고 되게 뭔가 머리가 떡지고 좀 지저분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수술을 하고서 집에 가서 이거를 또 머리를 감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또 돈 내고 막 미용실 가서 이렇게 감겨줘야 되는데 아니 여기는 글쎄 병원이 샴푸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막 감겨주시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부분이 진짜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머리 감겨주는 거. 그거 최고. 그 다음에 딱 이제 머리를 감은 다음에 이제 저쪽 가서 이제 말리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딱 이렇게 수건을 탁 해가지고 거울 앞에 갔는데 드라이기가 다이슨이야. 드라이기 막 다이슨. 부티가 나죠. 그래서 딱 상당히 기분 좋게 머리 감은 다음에 다이슨 이제 드라이기로 저도 집에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탁 말리면서 굉장히 뭔가 기분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 다음 날부터 굉장히 기분이 업됐어요. 뭔가 이 병원 뭔가 심상치 않다. 약간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이랬는데 다른 병원에도 다 샴푸실 있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그랬고 또 사후관리라고 하면은 원장님이 경과 체크 잘 해주시는 거 중요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 부분도 만족스러웠고 원장님께서 이렇게 저는 약간 그런 거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수술이 잘 됐으면은 뭔가 원장님 이렇게
뵈려면 되게 막 뭔가 병원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막 강남까지 가야 되고 이거 되게 귀찮아서 좀 약간 스킵할 수 있으면 스킵하고 싶어 하는 타입인데 병원에서 이제 저를 놔주질 않더라고요. 이제 병원 원장님 체크를 이렇게 탁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에 여기는 그래도 사후 관리가 좋은 편이다. 나쁘지 않다. 원장님이 또 되게 친절하게 스윗하게 이제 관리를 그러니까 경과를 봐주시거든요. 그리고 저 광대 수술을 해주신 원장님이 너무 스윗하시고 또 훈남이시고 굉장히 진짜 저는 정말 저 광대 수술 해주신 원장님 상당히 좀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6개월 차 경과 한번 보러 가야 될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질문은 모두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6개월 차가 돼서 뭐 느꼈던 점 아니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6개월 차인 저는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술에 대해서 지금 만족도가 1에서 100까지 있다고 하면 진짜 100일 정도로 너무 만족스럽고요. 우선 첫 번째 만족스러운 점. 얼굴의 비대칭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여기 그 얼굴 정면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광대가 제가 진짜 차이가 많았거든요. 여기가 뭐 원래 막 이만큼 더 튀어나와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맞춰져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형이 약간 이렇게 좀 깔끔해 보여서 인상이 되게 좋아졌고 좀 울퉁불퉁했을 때 좀 고집스러운 인상이라 할까? 약간 좀 싸나워 보이는 인상? 그런 인상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얼굴이 약간 동안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왜냐면은 얼굴이 약간 이렇게 각져 있었고 코가 좀 길었잖아요. 긴 형의 코였는데 그 부분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면서 살짝 코가 짧아졌고 얼굴이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선이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되게 뭔가 좀 동안의 얼굴이 되었다. 저는 뭐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 동안이라고 해봤자 거의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아무튼 좀 동안이 됐다. 이런 말도 들어서 그 부분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만족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카메라에서 영상을 찍을 때 얼굴형이 괜찮게 나온다. 전에는 얼굴형이 진짜 여기 막 진짜 무슨 울퉁불퉁 해가지고 완전 무슨 돌멩이처럼 좀 그런 못난 모양으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촬영을 할 때 얼굴형이 좀 부드럽게 나오고 인스타 같은 거 있잖아요. 인스타에서 짧은 뭐 영상 같은 거 찍어야 할 때도 많은데 그럴 때 굉장히 얼굴이 부드럽게 나와서 전보다는 훨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카메라는 저의 실물을 담지 못해요. 근데 진짜요, 여러분. 진짜로 저는 진짜 카메라보다 실물이 나아요, 여러분. 진짜로. 아무튼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전보다 카메라에서 얼굴형이 훨씬 예쁘게 나오는 건 물론이고 좀 비대칭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전보다는 진짜 양호하게 카메라에 나오는 편이다. 그런 느낌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막 뭐 올백 머리를 하건 뭐 진짜 막 이렇게 똥머리를 해서 예전에는 못했던 약간 이렇게 헤어밴드 있죠. 헤어밴드 같은 액세서리 그런 거 착용도 훨씬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좀 느끼는 게 볼캡 있죠. 그 모자 같은 거를 좀 더 잘 쓸 수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가 이렇게 광대가 나와 있으면은 모자가 별로 안 어울려요. 약간 이렇게 넓은 사람들이 모자가 좀 잘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제는 모자 같은 게 이렇게 잘 이렇게 써도 여기가 약간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지 않고 전보다 훨씬 만족스럽게 볼캡도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이키 볼캡도 하나 구매를 했죠. 또 제 코에 뭐라 해야 될까? 제 코가 원래 코의 그 단점을 지금 완벽하게 보완을 해놓은 것 같아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코 중에는 가장 진짜 제가 원하는 모양에 맞춰서 잘 된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뭐 살면서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고요. 이제는 음식도 잘 씹고 이거 입도 이제 잘 벌어져요. 가. 손가락 3개가 들어가면은 정상적인 입 크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입도 잘 벌리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조금 힘든 건 치과 갔을 때 계속 이거를 입을 이렇게 쫙 벌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약간 살짝 힘들더라고요. 그거 빼고는 평소에는 전혀 문제 없고 곱창도 잘 먹고 뭐 질긴 것도 이제는 아직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해드리고 싶은 말은 아마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이라도 성형수술을 고민을 해봤거나 혹은 이미 뭐 진짜 예약을 잡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성형에 대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실 텐데 제가 뭐 진짜 성형을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꼭 하세요 이런 게 진짜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저는 이미 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고 컴플렉스가 사라졌고 삶의 질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냥 저는 잘 살고 있고 이렇게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본인이 스트레스고 콤플렉스고 이 부분을 개선을 하면은 정말 내가 진짜 행복해지고 조금 더 내 삶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다 하시면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영상 보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미 수술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 모두 수술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도 제 영상 속에서 제 얼굴 계속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니까 네. 계속 같이 경과 보면서 지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6개월차 Q&A 플러스 후기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 수술 전에 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영상 속에서 수술 전에 전신 마취 후에 목이 너무 아프니까 그 전에 물을 최대한 많이 드셔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수술 전에 뭐 12시간 금식인데 왜 물을 많이 먹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 말씀은 금식 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식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전에 목이 이제 촉촉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물을 많이 마셔놓으라는 거지 금식 시간 이후에 물을 많이 마셔놓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병원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금식 전에 물을 드셔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